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필배입니다. 경기 침체로 줄어드는 매출, 높아져버린 최저임금과 물가 때문에 더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자영업자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사를 접을 뿐만 아니라 장사하면서 빚을 냈던 것들도 갚지 못하면서 자영업자분들의 연체율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가계 부채는 2,200조 원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무려 1,1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즉 자영업자가 무너진다라는 건 한국이 무너진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상권을 포함한 지방의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서울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인데 오늘은 한때 대기 고객만 100명 정도로 잘 나가던 굉장히 이제 부산에서 유명했던 술집의 사장님을 취재해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에서 장사하고 있는 38살, 닉네임 가오가이거를 쓰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게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대학가에서 이제 술집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장사는 어떻게 되시는 것 같으세요? 작년 말부터 해서 좀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내려왔네, 이런 느낌이었다가, 올해 들어서 체감이 좀 확대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좀 매출이 줄었는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저희도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요번 달 같은 경우는 뭐 대학생들 시험도 아무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 50% 정도 지금 떨어진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사실 정말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제가 매형하고 지금 같이 동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올해 가기 전에 아직 버티겠나 약간 이 정도?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게 구독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작년 말부터 갑자기 이게 좀 많이 힘들어졌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좀 티가 나요. 주변에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많죠. 뭐, 본인 가게는 그냥 직원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직원이 가게를 돌리고 사장님은 배달 뛰고 이런 분도 계시고 제 주변에는 대부분 좀 술 장사 하시는 분들이셔가지고 낮에는 뭐 물류 뛰었다가 저녁엔 가게 오픈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투잡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네요. 되게 많이 보여요. 그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배달하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가게 사장님들. 그러면 혹시 좀 생각나는 사례 같은 거 있으세요? 와, 진짜 많이 힘들어졌구나. 이런 걸 체감하실 수 있을 만한 사례요. 주류상을 통해 가지고 들은 건데 매출이 그래도 좀 잘 나오던 가게라서 주류 대금이 월에 한 300 정도 끊기던 가게가 70까지 뭐 4분의 1까지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월세 10달 밀려서 보증금 다 까먹었다는 곳도 있고 그러면은 가오가이어님 계신 상권 쪽 분위기는 좀 어때요? 처참하죠. 처참할 정도예요? 저도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도 그렇고 해서 이제 찾아봤거든요. 부산대 공실률이 부산에서 제일 뭐 높다 이렇게 하던데 저희 상권이 사실은 부산대도 있고 부산 외대, 부산 가톨릭대 이렇게 해서 대학교가 근처에 세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장사가 안 될 수가 없겠네요. 네, 근데 공실률이 한 25% 가까이 된다고 제가 기사도 봤고 25%면 4개 중에 하나가 비어 있는 건데. 네, 학교 정문 앞에 있는 뭐 편의점 이런 게 문 닫고 나갈 정도? 이게 길에 지나가면 그냥 상가 다 임대 붙어 있어요. 와, 근데 이게 사실은 한 2, 3년 전만 해도 전혀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부산이든 어디든. 네, 맞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좀 힘들다고 하셨던 분 중에 네. 와, 이 사람은 진짜 많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나시는 또 사례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면 뭐 건너 들으신 거나. 많이 힘들다.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하시는 그 분들은 사실 배달도 줄어서 지금 콜 자체가 줄어버려가지고 이거 배달 라이더도 해야 되나 싶어 하고 가게도 해야 되나 싶어 하고 그러니까 가게를 운영하면서 장사가 안 되니까 배달을 뛰는데 그 네. 배달 콜수마저도 줄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또 저희 어머니도 장사를 하시거든요. 네네. 네, 한 20년 정도 밥집 장사 하셨는데 그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출퇴근하시는 장 보고 하는 차가 카센터 들어가야 됐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같이 농산물 시장 가서 장 보고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며칠 했거든요. 네네. 원래 거기가 차가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재료 사가고 이렇게 하는 데다 보니까 네네네. 진짜 아침에 바글바글 했는데 텅 비었어요. 어디가 통 비었어요? 농수산물, 아, 식자재를 살 수 있는 엄청 큰 장이죠. 거기가 네네네. 텅텅 비었어요. 와, 너무 심각한데요? 거의 IMF 전 분위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그것도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하려고 제가 이제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영업자랑 뭐 법인 사업자 합치면 뭐 연에 폐업하는 곳만 100만이 된대요, 거의. 아니, 우리나라 자영업자랑 그
그 사업하는 사람들 인구가 엄청 그렇게 많진 않을 텐데 1년에 100만씩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게 숫자는 사실 우리가 뭐 100만, 200만 이렇게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눈에 보이니까 저랑 친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막 가게가 없어지는 게 그냥 눈에 보이니까 체감이 더 많이 돼요.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러면 이 장사가 안 되는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지속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가 매형하고 같이 일을 하는 이런 가게다 보니까 네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이 더 많거든요. 아이고 씨. 아이고 네네.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주쯤에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 올해까지 보고 안 되면 뭐 가게를 내놔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저희도 하거든요. 이게 막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인건비가 안 뽑히는 수준이에요? 아니면 아예 손실을 보시는 상황인 거예요? 직원들 인건비는 나오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내 주머니는 말라가는. 아. 근데 사실은 또 가오가이거님 가게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또 경쟁력도 있고 잘 되던 가게였잖아요, 사실은. 맞죠. 한창 잘 될 때는 저희가 주말 같을 때는 하루에 이제 대기를 남기시고 가신 분들의 숫자가 100이 넘었거든요. 우와. 저희가 테이블이 8개밖에 없는데 대기팀이 뭐 순간적으로 제일 많이 쌓였을 때 막 50팀 이렇게도 넘게 쌓이고. 근데 그런 가게도 그러니까 뭐 유지는 되지만 이게 하냐 마냐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면 진짜 분위기가 안 좋은 거긴 하네요. 네, 손님 한 팀 한 팀이 너무너무 계셨죠. 부산 지역이 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좀 이제 소비가 많이 침체됐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아무래도 기업도 없고 부산에 있는 뭐 연에 몇 천억씩 수익을 내던 뭐 철강회사인가 그런 데도 이제 주변 주민들 원성 때문에 충남인가 쪽으로 회사를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 계속 기업들은 빠져나가고 젊은 층도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잖아요. 취업을 할 곳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근처에 또 울산도 현대 때문에 일자리 많고 또 창원가도 공단 지역 있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 곳이 많아요. 근처에 부산 자체도. 음. 부산 인근에 있는 지역들 아니면 뭐 아예 서울로 가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젊은 층도 너무 없고 그래서 아파트도 뭐 공실률이 많고요. 미분양 이런 게 엄청 많다 하니까 점점 부산이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곧 뭐 네. 300만 깨진다 만다 뭐 이러고 있어서 아. 진짜 노인과 바다가 돼요. 아, 진짜 그 말씀이 너무 슬프네요. 노인과 바다. 근데 이제 또 약간 비꼬듯이 말할 때는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노인과 아파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둘 다 이제 좀 뭔가 그 아까 나간다고 했던 그 회사 자리에 아파트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그 미분양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어요. 아, 그럼 부산 지역이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분위기가 좋지 않은가 봐요? 예, 뭐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를 곳만 오르고 뭐 유지하거나 이런 거지. 다른 지역은 한창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던 시점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일단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고 좀 끝내볼까요? 요즘같이 좀 힘들고 다들 좀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 가게를 하기 전에 앞에 가게를 하나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2년만 딱 하고 문을 닫았었단 말이에요. 그때 좀 저는 좀 배우는 게 많았어요. 이게 실패하는 걸 통해서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증거다. 뭐 이런 그쵸. 거니까.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 그 자영업에 우리나라가 레드오션이었으면 나중에 하나 둘씩 없어지면 다시 여기가 블루오션이 되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장사가 좀 요새 어렵다고 하더라도 투자는 또 잘 되고 계신다면서요. 네, 이게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이거 안 배웠으면 뭐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좀 도움이 됐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 가게 원래 나오던 매출만큼 투자로 수익 나오고 있어서 와, 그게 저에게는 정말 빛입니다. 한 줄기 빛입니다. 제가 본강의 들었었던 게 진짜 큰 도움 됐어요. 아마 안 했으면 그냥 혼자서 이유도 모르고 불안해하고 막 대비도 못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그런 식으로 큰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좀 관심 가지시고 공부하실 수 있고 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같이 한번 트레이더가 돼보시죠. 제가 가게가 만약에 존폐 위기에 달렸다면 갑자기 슈퍼 트레이더로 전향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유, 너무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들 지갑을 닫기 시작하고 뛰어난 경쟁력이 있는 곳들마저도 매출에 타격을 입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폐업하시거나 폐업 위기에 몰리신 자영업자 대표님들, 기업 임직원분들, 프리랜서 분들까지 경제라디오에 출연하실 수 있도록 사연 제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